너가 원하는 게 시댁 식구 밥해주는 식모였냐? 정말 많이 참았는데 여기까지다. 20년 동안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모멸을 묵묵히 견디며 5층 건물을 세운 며느리. 그녀의 헌신은 돈만 밝히는 천박한 며느리라는 모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남편은 300인분 환갑 잔치를 핑계로 아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건물을 통째로 빼앗으려 합니다. 도대체 왜 시댁 살림을 친정에 가져다 주겠다는 거야? 너의 아버지 먹을 김치 한 포기도 허락 못해. 그냥 시키는 밥이나 제때 하라고 토달지 말고. 며느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300인분 잔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잔치 당일 시모와 남편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그녀가 준비한 것은 화려한 뷔페가 아닌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의 명품 사연 배달 시작하기 전 잠깐 시간 내시어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시고 마음 편안하시도록 명품 사연 배달부가 두 손 모아 행복 기운을 계시는 곳까지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사연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밑반찬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시모는 아침 산책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가을 홀로 담근 300포기의 김치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그날들이 떠올랐죠. 아버지 드실 김치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뭔 소리야? 시댁 살림을 친정으로 가져간다고? 민준의 차갑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입맛을 잃고 계실 때였는데 단 한 포기도 허락하지 않았던 민준이었죠. 오전 10시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님 환갑 잔치 말인데. 네. 서연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어. 200명 정도 부를 거야. 아예 크게 한번 잔치 벌여야지. 민준이 서연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200명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우리가 번듯해졌는데 이번만큼은 동네방네 소문나게 성대하게 치러드려야지. 안 그래? 민준이 가스레인지에 기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네가 준비하고 뷔페 같은 건 성의가 없어서 못 쓰지. 민준 씨, 200명 분량이면 전문 식당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워요. 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뭐가 문제야? 당신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20년 밥상 차려낸 솜씨가 어딜 가겠어? 잔치 음식 좀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민준이 서연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내 가게 1층으로 정했어. 거기가 제일 넓고 좋잖아. 네. 1층은 제 가게인데요. 영업하는 공간이에요, 민준 씨. 서연이 처음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황당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건물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 체면 세우는 데는 써야지. 당신도 참. 뭐가 그렇게 아까워?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보기에도 근사하고 넓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당신 가게 간판 내리면 딱이야. 그럼 제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말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하루 이틀 쉬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요? 하루 이틀 쉬면 되잖아. 뭐 그리 따지고 앉았어. 돈돈거리는 소리 지긋지긋하다 정말. 민준이 냉장고 문을 쾅 열며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잔치 끝나면 1층을 내가 좀 써야겠어. 잔치 핑계 김에 가게 정리 좀 하고 말이야. 네가요? 1층을?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IT 관련 일인데 위치가 좋잖아. 사람들 왕래도 많고 사무실로 딱이야. 민준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준 씨, 1층은 제가 임대료 받고 있는 공간이에요. 저도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가 뭐가 중요해? 당장 당신 남편 사업이 중요하지.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당신이 그렇게 돈만 밝히는 천박한 사람인 줄 몰랐네. 민준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회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났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 건물을 지켜왔는데요. 그럼 뭐야? 말 돌리지 말고 분명히 해. 환갑 잔치는 네가 준비하고 1층은 내가 쓸 거야. 끝. 민준이 팔짱을 끼며 서연을 내려다보는 순간 시모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잔치 이야기하고 있었니? 며느리한테 음식 시키는 중이었지? 시모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서연이가 음식 준비한다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200명 분량으로 성대하게 치를 겁니다. 그래야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내 아들이 건물 주면 뭐해. 며느리 손맛이 최고인데. 시모가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통을 열어봤습니다. 이 김치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며느리야, 요즘 가게 일 바쁘다고 대충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다시 간을 보겠습니다. 내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그래도 네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낫긴 해. 시모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200명 분량 음식을 내 몸으로 혼자 다 준비할 수 있겠니? 혹시라도 힘들다고 중간에 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래야지. 이게 단순히 잔치가 아니란다. 내 체면이 달린 일이고 우리 집안 위신이 걸린 일이니까. 시모가 서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잔치날에는 손님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손수 차린 정성 가득한 상이라고 자랑할 거야. 어깨 좀 펴게 해줘야지. 네, 어머님. 염려 마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시모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친정에는 너무 후하게 해주지 마라. 김치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시댁이 우선이야. 내 아버지 편찮으시다고 해서 작년에 김치 달라고 했을 때도 민준이가 잘 말렸잖니. 그게 맞고. 어머님, 그건 아버지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거냐? 시댁 살림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게 말이 되니? 네가 번 돈이라고 해도 이 집안 살림으로 들어온 거야. 남편 사업은 안중에도 없고 친정만 챙기려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작년 그날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죠. 아버지가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고 계실 때였습니다. 김치만이라도 맛있게 드시게 하고 싶었는데 민주는 단 한 포기도 허락하지 않고 친정 식구를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해. 그게 내 복이야. 시모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알겠지? 네가 시어머니 체면 제대로 세워줘야 한다.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휴대전화를 보며 거실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자. 환갑 잔치는 다음 달 15일. 200명?
장소는 1층. 난 사무실 준비해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해. 음식 준비는 며느리가 정성껏 해주고 시모가 거들며 민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연하죠. 300인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대답을 했습니다. 민준과 시모가 거실로 나간 후 서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이번만은 안 돼. 내가 쌓아 올린 이 건물을, 내가 지켜온 이 가정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어.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 김치 한 포기 못 드린 그날의 치욕이 민준의 차가운 외도와 시모의 모멸적인 말이 온몸에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내 모든 헌신은 끝났어. 서연이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시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환갑 잔치를 원한다고? 좋아. 평생 잊지 못할 잔치로 만들어주겠어. 잔치날이 초상날이 되게 해줄 테니.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0해 동안 삼켰던 모든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죠. 민준 씨.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응? 뭐야? 이 시간에. 나 좀 자자. 민준이 눈을 비비며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환갑 잔치 말인데요. 어머님 체면이 달린 일이니 제가 성심껏 준비해 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갑자기 왜? 어제는 그렇게 펄펄 뛰더니 마음을 바꾼 거야?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죠. 제가 이 집안 살림을 20년이나 책임졌잖아요. 두 분 실망시켜 드릴 일 없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역시 당신은 우리 집안 며느리야.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명 분량이니까 미리미리 최고급 재료로 준비해야겠어요. 잔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당연하지. 돈은 걱정하지 말고 최고로 차려. 잔치 비용 아끼지 마. 어차피 다 당신 건물에서 나오는 돈인데. 민준이 흥얼거리며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에서 찾아놓은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오늘 바로 상담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오전에 가능하신 시간이 있으실까요? 11시는 어떠세요? 그 전에 끝내야 해서요. 네, 그럼 11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이 통화를 끊자마자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진지하게 통화했어? 반찬 주문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래처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서 내 사업에 보태야지. 민준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 씨. 김 변호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0해 동안 헌신했지만 남편은 외도하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제 명의의 건물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서연이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료가 아주 꼼꼼하네요. 제가 20해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의 기록이에요. 밑반찬 가게 수익 통장, 친정에서 급할 때 도움 주신 기록, 제가 절약해서 모은 돈까지. 서연이 통장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밑반찬 가게 수익은 모두 서연 씨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이 건물 매입 자금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군요. 네. 남편은 사업만 실패했고 제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외도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외도 증거예요. 몇 년 전 일이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서연 씨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건물주인 걸 알면서도 그 건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압박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명의는 부인으로 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 마세요. 문제는 현재 상황입니다. 환갑 잔치 핑계로 1층 가게를 강제로 쓰려고 하는데요. 네. 잔치 후에는 아예 자기 사무실로 쓰겠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당장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제 영업을 방해한다면 즉시 명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서연 씨,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잔치 준비는 잘 돼가고? 시장에 다녀왔어요. 잔치에 쓸 최고급 식재료를 미리 주문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역시 당신뿐이야.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아 뻔뻔하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건물 이야기 좀 하자. 이제 가족끼리 확실히 정리해야지. 무슨 이야기요?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바꿨으면 좋겠어. 왜 자꾸 나만 빼고 당신 이름으로만 두려고 해? 민준이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공동 명의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응. 당신 명의로만 놔두는 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우리가 부부인데 공동 명의가 당연한 거 아니야? 민준이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상의도 없이.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야. 도장 찍어. 민준 씨, 이 건물은 제가 20해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건데요. 뭐가 문제야? 부부 재산이잖아. 당신이 사업 실패했을 때 내 돈은 썼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건물 지분을 인정받아야 해. 내가 당신 남편인데. 민준이 서연의 손목을 잡고 서류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명해. 잔치 끝나고 바로 처리할 일이야. 민준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감정평가 동의서네요. 왜요? 왜 건물값 서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팔 수도 있잖아. 내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건물을 완전히 빼앗아 팔아버리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준 씨, 건물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할게요. 뭔 소리야? 지금 당장 서명해. 잔치 전에 모든 걸 내 손에 넣어야겠어.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잔치 앞두고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어머님, 서연이가 건물명의 변경을 거부해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 발뺌합니다. 뭐라고? 이 못된 며느리가. 시모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시댁 재산을 독차지하겠다는 거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은 제 돈으로. 그럼 뭐야? 말해봐.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모가 서연 앞에 바짝 서서 다그쳤습니다. 건물은 제가 밑반찬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민준 씨는 사업만 실패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것이 어디서 남편 험담을. 시모가 분노에 차손을 들어 서연을 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잔치 얼마 안 남았어요. 민준이 시모를 말렸고 시모는 서연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더니 이제 아주 건물까지 혼자 차지하려 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치욕을 삼켰습니다. 건물 문제는 내일까지 결정해. 아니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당신 친정이 어떻게 될지 각오해. 그날 밤 서연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은밀하게 통화했습니다. 민준 씨가 건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공동 명의와 감정평가 동의서까지 들고 와서 협박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녹음은 다 하셨죠? 서연 씨의 정당한 소유권과 민준 씨의 압박 행위가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네, 전부 녹음했어요. 너무 불안해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 명도 소송과 이혼 소송 준비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환갑 잔치 전에 강제 집행영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잔치 날짜가 2주 뒤에요.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준 씨의 불법 점유 의도가 명확해서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잔치 당일 오후 2시 30분을 목표로 잡겠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건물을 지켜내야 했고 친정 아버지께 김치 한 포기 못 드린 그날의 치욕을 갚아야 했습니다. 환갑 잔치 당일에 모든 걸 끝내겠어.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쫓아낼 거야.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서연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건물 매각을 위한 시세 조사였죠. 이 정도 위치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최근에 주변 매물 거래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개업자가 건물 사진을 보며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는 미리 받아봤나요? 매각하려면 그게 필수인데요. 그게 문제예요. 건물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걸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민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간인데 뭐가 어려워요? 사모님께 잘 말씀드리면 금방 동의해 주시겠죠. 중개업자가 웃으며 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제가 이번 일로 아내를 완전히 설득할 겁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시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환갑 잔치 메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꼭 해야지. 잔치에 갈비찜이 빠지면 섭섭해. 그리고 잡채도 넉넉히 준비해. 네가 하는 잡채가 제일 맛있잖니. 시모가 종이에 붉은 펜으로 적으며 으스댔습니다. 전도 육전, 새우전, 버섯전, 전부 여러 종류로 해서 상을 가득 채워야 한다. 네, 어머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야, 내 정성이 어째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요즘 건방져진 건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올 건데 네가 대충 차려서 내가 창피당하면 안 돼.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체면이야. 시모가 서연을 째려봤습니다. 특히 내 친정에는 인색하면서
내 잔치에는 후하게 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이 참고 대답했습니다. 작년 김장 때도 그랬잖니. 내 아버지 드릴 거라며 김치 한 포기 떼어 놓으려고 했을 때. 어머님, 그 얘기는 그만. 뭐가 그 얘기는 이야. 시댁이 우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이 고집센 며느리야. 시모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높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서 입맛이 없으셨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내 시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너의 아버지가 편찮으면 내가 덜 먹어야 하니?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 그날 친정 아버지를 챙기지 못했던 아픔과 시모의 잔인한 무관심이 다시 살아났죠. 그때 민준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잔치 준비 얘기하고 있었어. 이 며느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혼내는 중이야. 시모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잠깐 이리로 나와봐. 민준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 오늘 1층에 간판 좀 달았어. 시안 보여줄까? 네. 간판이요? 민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IT 창업 사무실이라고. 당신 가게 간판 옆에 나란히 붙였어. 어때, 멋있지? 민준 씨,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함부로 간판을 달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동의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당신 건물이니까 내 사업하는 데 써야지.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세입자들한테도 얘기했어. 잔치 끝나면 비워달라고. 서연이 너무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1년도 더 남아있는데요. 계약이 뭐가 중요해? 당장 내 사업이 더 중요하지. 내가 건물 쓸 일이 있으면 나가야지. 계약 기간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민준 씨, 그건 너무 무책임해요. 세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너무 뭐가 너무해. 당신이 건물주인데 내 사업에 좀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민준이 서연을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습니다. 잔치 끝나면 1층은 내 사무실이고 2층, 3층도 내가 쓸 거야. 당신은 내조나 잘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그들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도 돈독 오른 거 딱 질색인데 세입자들 걱정까지 왜 해?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민준과 말 섞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자 세입자 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희 보고 나가야 하나요? 남편분이 다짜고짜 오셔서 나가래요. 김 사장이 잔뜩 불안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김 사장님.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편분이 계약 따위 상관없다고 건물주 권한으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던데. 김 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떨렸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10년 가까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가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릴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절대 손해보는 일 없게 해드릴게요. 믿어도 되는 거죠? 사장님 약속만 믿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서연이 김 사장을 보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사장님, 저희 계약서 좀 보세요. 3층 세입자 박 사장이 찢어진 계약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년이나 더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분이 계약서를 찢으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건물주로서 사과드립니다. 박 사장이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분이 건물주라며 우리를 함부로 내쫓으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건물주 아니세요? 그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제 명의의 건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잠든 후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가 세입자들을 내쫓으려고 해요. 계약서까지 찢으려 했고 간판도 무단으로 달았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는 확보하셨죠? 네, 전부 녹음했고 민준 씨가 간판 다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어요. 서연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간판도 무단으로 달고 임차인들에게 폭언을 가하며 퇴거를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점유예요. 이는 저희 명도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언제쯤 명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민준 씨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면 영장이 나올 겁니다. 환갑 잔치 당일 날짜를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 씨,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건물 1층에 대형 냉장고와 조리기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가게가 좁아지잖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잔치 음식 보관하려고 렌탈한 거야. 렌탈비는 내가 냈으니 걱정 말고 써.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잔치 끝나면 당신 가게는 2층으로 옮겨야 하니까. 1층은 내 사무실 될 곳이야. 미리미리 적응해. 민준 씨, 뭐 불만 있어? 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사업이야. 민준이 도전적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난다.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환갑 잔치 당일에 모든 걸 정리하겠어. 그날 오후 시모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아들 덕분에 건물주 됐지. 내 며느리가 직접 음식 200명 분량 다 준비한다니까. 솜씨가 아주 끝내줘. 시모의 목소리에 자랑과 우쭐함이 넘쳐났습니다. 건물도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 집안 재산이지. 내가 키워놓은 효부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 거야.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건물마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죠. 정말 효부였나 보네. 20해 동안 속만 썩이며 살아왔으니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 시간이야. 이 효부 노릇은 끝났어. 민준이 저녁을 먹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1층에 인테리어 업체 들어와서 사무실 공사 시작해. 당신 가게 물건 다 빼야 해. 인테리어 공사요? 잔치 직전인데? 사무실로 쓸 거니까 좀 멋지게 꾸며야지. 환갑 잔치는 주방 쪽만 깨끗하게 쓰면 되지 뭘. 민준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 가게 기물들은 어떻게 하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에 어디다 둬요? 2층으로 옮기면 되잖아. 당신 가게는 이제 2층 구석에서 조용히 장사해. 2층은 세입자들 곧 나갈 사람들이니까 비워두면 되지. 민준이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갑잔치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당신이 쫓아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테니.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환갑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대량 식재료를 주문했죠. 200명분이면 소고기만 10kg는 들어가겠네.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최고 등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장에 다녀왔어요. 음식 재료 사러? 민준이 서연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야, 진짜 대량이네. 200명분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음식값 맞추는 거 조심해. 네. 너 혹시 앙심 품고 음식에 장난치는 거 아니지? 민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긴 몰라도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해. 민준이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냥 신경 쓰여서 그래요. 뭐가 신경 써?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200명분은 처음이라. 서연이 변명했습니다. 어쨌든 음식 맛 이상하면 안 된다. 민준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친구들이 오시는데 창피당하면 어떡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야지. 내 체면도 걸린 일이니까.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시무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시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잔치 음식 중에 김치전은 꼭 해야겠어. 시무가 말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그런데 김치가 좀 아쉬워. 시무가 아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작년에 네가 담근 김치 말이야. 시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내 친정 아버지한테 주려고 했잖니. 시무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행히 민준이가 말렸지만 시무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시댁 김치를 친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다니.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게 내가 알 바냐. 시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선이야. 친정 아버지가 우선이야.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잔치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 네, 어머님. 잔치 음식은 모두 내 손님들을 위한 거야. 시모가 못을 박았습니다. 저녁 시간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야, 2층 세입자가 나가기 싫다고 하네. 민준 씨, 목소리 좀.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우기고 있어.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민준이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건물 써야 하는데. 민준 씨, 진정해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당장 세입자들한테 말해.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뭐라고?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야?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픈 게 어디야? 민준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시무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말을 안 들어요. 며느리야, 남편 말을 들어야지. 시무가 서연을 나무랐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야지. 시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돈을 더 줘서라도. 그런데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명의예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시무가 소리쳤습니다. 부부 재산이잖아.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시무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벌어서 산 건물이라고? 네. 말도 안 돼. 시무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찔렀습니다.
남편 덕분에 장사할 수 있었던 거지. 민준 씨는 사업만 실패했어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시모가 손을 들어 서연을 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민준이 시모를 말렸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를 봐라. 진정하세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진정해? 시모가 흥분했습니다. 20해 동안 키워놨더니 그날 밤 늦게 서연은 2층 세입자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이 자꾸 압박을 주시는데 김 사장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만요.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확실한 거죠? 네, 약속드려요. 서연이 김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3층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박 사장이 하소연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드릴게요. 믿어도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약속드려요. 서연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휴대전화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급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준 씨가 세입자들을 더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도 집행은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환갑 잔치 당일에 맞춰서 부탁드려요.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완벽하겠네요.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환갑 잔치,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야.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 이틀 전 시모가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데려다 줘. 시모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그냥 검진 좀 받아보려고. 네, 모시고 갈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시모는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시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해요. 심각한 거야?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모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의사 말 들었지? 시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들었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시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시모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잔치 끝나면 네가 내 식단 좀 따로 챙겨줄 수 있겠니? 잔치 끝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시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시모는 잔치 준비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며느리야, 이것 좀 봐. 시모가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잔치 때 쓸 그릇들이야. 시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야, 비싸 보이는데요. 당연하지. 내 체면이 걸린 일인데. 시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은쟁반은 특별히 주문한 거야. 예쁘네요. 손님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시모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음식은 정말 맛있게 해야 해.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내 친구들이 다 와서 보는데.
시모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내 체면이 상하지 않게 가장 화려하게 차려라.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잔치 그릇 확인하고 있었어. 서연이는 뭐해?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음식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 민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1층 현수막 달았어.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요? 환갑 잔치 현수막이랑 내 사무실 간판. 2개를?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잔치도 홍보하고 내 사업도 홍보하고. 민준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 건물에서 사업한다는 걸 알겠지. 민준 씨, 그건 좀. 뭐가 좀? 민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건물주 동의도 안 받고. 건물주 동의?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곧 건물주가 될 건데 뭔 소리야. 아직 명예 변경도 안 했잖아요. 그건 시간 문제야.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죠. 저녁 먹은 후 서연은 주방에서 잔치 음식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야, 정말 많네. 시모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200명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었겠어. 시모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맙다. 시모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널 잘못 봤나 봐. 네. 요즘 부쩍 순해진 것 같아. 시모가 웃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잔치 당일에는 내가 손님들한테 자랑할 거야. 뭐요? 내 며느리가 직접 200명분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시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며느리 덕분에 샀다고 말할 거야. 어머님, 뭐 사실이잖아. 시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키운 효부라고 자랑할 거야.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희생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집행하기로 했어요. 김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이겠네요. 네,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행관들은 몇 명 정도 올까요? 5명 정도 예정이에요. 충분할 것 같네요. 서연이 안도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대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수거해 가시면 돼요. 냉장고와 조리기구 전부 말씀이시죠? 네, 전부요. 서연이 확인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죠. 저녁 식사 때 민준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환갑 잔치네. 네, 그렇네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민준이 처음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내일 잔치 끝나면 우리도 새 출발이야.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건물도 같이 관리하고.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대된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죠.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환갑 잔치가 될 거예요. 환갑 잔치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민준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모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때, 며느리야? 시모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주인공이니까. 그래야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시모가 기뻐했습니다. 손님들이 몇 시쯤 올까? 2시 반쯤부터 오실 거예요.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음식 준비는 다 끝났고?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넘어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이 벌써 오시네요. 민준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맞이해야겠어. 시모가 서둘렀습니다. 서연아, 음식 마지막 점검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서연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 나물 반찬까지 완벽했죠. 와, 정말 대단하네. 먼저 온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정성이 대단해.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친척들이 시모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다들 와줘서. 시모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음식 다 며느리가 준비한 거야? 그럼 내가 키운 며느리인데. 시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서연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준비 완료. 곧 출발합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죠. 서연아, 어디가? 민준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서연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20회 동안 참았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이제 끝이야.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각 건물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내렸죠. 저기 뭐지? 손님 중 한 명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차가 와 있네. 집행관 5명이 건물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앞장선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있었죠. 잠깐, 저분들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불안해했습니다. 집행관들이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맞습니까? 집행관장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장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법원 집행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도 집행영장입니다. 집행관장이 서류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명도 집행이 뭐예요? 시모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건물주의 요청으로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거예요. 집행관장이 설명했습니다. 불법 점유자? 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민준 씨가 건물주 동의 없이 이 공간을 무단 사용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행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 아내 건물인데.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건물 명의는 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장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직접 신고한 건입니다. 그 순간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연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민준 씨. 집행관들이 민준을 막았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모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시모가 소리쳤습니다. 제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막을 권리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못된 것이 시모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집행관이 시모를 말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간의 물건을 모두 반출하겠습니다. 집행관장이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집행관들이 뷔페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 음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안 돼. 잔치가 진행 중이라고. 시모가 집행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적 절차예요. 집행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모가 울먹였습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서연아, 제발. 민준이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러지 마. 하지만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20회 동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그때 대여업체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와 조리기구 수거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요? 민준이 황당해했습니다. 계약 시간이 3시거든요.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형 냉장고와 조리기구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죠. 이제 끝났구나. 서연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20회 동안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행관들이 마지막 뷔페 테이블을 치우자 1층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200명의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서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이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집행관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내 아내한테 가야겠어. 민준이 몸부림쳤습니다. 폭력을 쓰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집행관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김 변호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 시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서연 씨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 좀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장?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가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요? 민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3억입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에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3억? 시모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의 외도와 경제적 착취를 근거로 한 금액입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꺼냈습니다. 외도 증거도 다 있고 건물 무단 사용 증거도 충분합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건물을 무단으로 썼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시모가 손님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시모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며느리 명의라며? 그럼 남편이 무단으로 쓴 게 맞네. 외도까지 했다니 참.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민준이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0회 동안 참고 견뎠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김치 한 포기도 못 드리게 막으셨죠.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셨죠. 손님들이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할 게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손해배상까지? 민준이 절망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때 2층에서 김 사장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김 사장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3층의 박 사장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세입자들이 서연을 응원하자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남편이 너무 심했어. 손님들이 서연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시모가 손님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환갑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뵙죠. 힘내세요, 어머니.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시모만 덩그러니 남았죠. 이제 끝났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회 동안의 결혼 생활도 헌신도. 서연이 건물 열쇠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서연이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서연아. 시모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머님도 20회 동안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서연이 반문했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시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이 김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과 시모는 텅 빈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환갑 잔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서연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승소했죠.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저희가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김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의 건물 소유권 모두 서연 씨의 단독 소유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서연 씨의 헌신적인 노력이 법적으로도 빛을 본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재산 분할 요구는 전부 기각됐고요. 무책임한 남편의 외도와 건물 침탈 시도, 그리고 친정 무시까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민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은 한때 건물주의 남편이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급하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끝내야만 해? 우리 스무회를 이렇게 버릴 거야? 네, 끝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민준 씨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랑이요? 민준 씨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건물까지 빼앗으려 했잖아요. 친정 아버지께 김치 한 포기 못 드리게 하고 외도까지 했던 사람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민준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모든 건 이미 끝났습니다. 서연이 뒤돌아서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남남으로 각자의 길을 걸읍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몇 주 후 서연은 건물 1층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잔치용으로 들어왔던 민준의 짐과 무단 간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 사장님, 정말 깨끗해졌네요. 새 건물 같아요. 2층 세입자 김 사장이 1층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살았어요. 계약 기간도 보장받았고 남편분 횡포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3층 세입자 박 사장도 고마움에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마음 놓고 이 건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선명하게 걸렸습니다. 서연의 부엌이라는 이름 그대로였죠. 엄마. 아들이 대학 휴학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왔구나. 어서 와. 서연이 반갑게 아들을 맞으며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제가 옆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 엄마는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고마워.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고생하고 계신다고만 들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엄마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단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서연이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니시는 건 괜찮으세요? 이제 기력이 많이 좋아졌어. 우리 딸 얼굴 보니 더 좋아지는 것 같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것 보세요. 서연이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새로 담갔어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김장 때의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지. 아버지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찜 주문이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매진 임박이에요. 직원이 주문서를 보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하자. 손님들 실망시키면 안 되지. 서연이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음식은 정말 정성이 달라서 그래요. 다른 집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직원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성이 다르니까. 내가 내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하니까 더 맛있나 보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서연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반짝이며 한눈에 보였죠. 이제 정말 내 것이구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노력의 결실. 서연이 자신의 건물을 내려다보며 벅찬 감동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자유. 이 바람만큼 시원하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연 씨 되시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민준 씨 지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사업도 다 망하고 사는 게 말이 아니라고. 그게 제가 알 일인가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관계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매일 술로 지새우신다고. 그런 연락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제가 사실 예전부터 서연 씨 팬이었습니다. 혹시 저랑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이 과장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그냥 좋은 친구로요. 서연 씨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이 과장이 진심을 담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친구로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자신이 만든 건물 1층의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죠. 창밖으로는 서연의 부엌 간판이 빛나고 자신이 읽어낸 삶의 터전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야. 그때 용기를 내서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되찾은 거.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20해 동안의 헌신과 배신 끝에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황금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배달은 어떠셨나요? 20해의 세월 동안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서연 씨의 건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단일 뿐이었고 친정 아버지께 드릴 김치 한 포기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의 천박함은 서연 씨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인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지킨 건물을 무기로 사용하여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사적인 응징을 가했습니다. 환갑 잔치 당일 300명의 손님 앞에서 벌어진 강제명도 집행과 이혼 소송은 민준과 시모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건물은 온전히 서연 씨의 손에 남았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밑반찬 가게 서연의 부엌은 더욱 번창하고 있고 그녀는 새로운 삶과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복수극이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과 권리를 되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명품 사연 배달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